이런 고질병이 좀 많더라, 차에 문제가 많더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거는 못 봐가지고 가솔린은 좀 문제되는 게 많았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가 5 시리즈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차량과 이 쌍두마차를 함께 하는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할 거 없이 엄청난 인기로 진짜 엄청나게 판매된 그 차가 이제 2천만 원대면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벤츠 E클래스 5세대 모델인데요. 20년도에 페리가 됐는데 페리되기 전 모델의 지금 금액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린 차 수입차 1등으로 제가 5 시리즈를 찍었잖아요. 사실 걔가 2등이더라고요. 얘가 1등이에요. 그때 5 시리즈가 왜 이 E클래스한테 안 됐을까? 브랜드의 힘도 있겠지. 근데 너가 만약에 같은 돈이야. 그러면 넌 E클래스를 살 것 같아, 5 시리즈를 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잖아. 운전석에 앉았을 때 핸들에 보이는 이 삼각별이랑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 우아해요. 벤츠의 삼각별이 네. 일단 나를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근데 BMW 5 시리즈는 약간 좀 올드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약간 그때 당시에 그 감성이 올드하게 느껴졌는데. 네, 근데 이 친구는 우주선에 탄 느낌? 근데 저희 PD가 그걸 감안해 줘야 되는 게 얘가 뭔 차만 타면 다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판매량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야. 사실 요즘 E클래스 있잖아, 얘 페리된 모델. 네. 나는 그 모델 진짜 이쁘다고 1도 생각을 안 하거든. 페리되기 전에 이 디자인 있잖아, 난 이때가 진짜 훨씬 더 이뻤다고 생각해. 그 약간 이렇게 얄쌍해졌잖아. 네. 이게 무슨 약간 타 브랜드의 그런 리어램프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실내 인테리어 혁신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앰비언트 라이트, 앞에 송풍구 4개 달려있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색깔로 깔리는데, 와, 차가 너무 이쁜 거야. 특히나 이 클래스가 진짜 수많은 여성분들이 샀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차는 아방가르드거든요. 아방아방하잖아. 이 아방가르드는 좀 더 스포츠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귀여운 느낌? 익스클루시브가 좀 더 세단의 우아함은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 너의 선택은 뭐야? 저는 그래도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 S클래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처음 들어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근데 세상에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 뭐 옵션에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 상태만 좋은 걸 고르면 진짜 이만한 차가 없다. 연식이 좀 높은 것들 있잖아요. 뭐 19년식, 20년에 페리가 되니까 그 전 모델 19년식들을 보면 사실 3천이 넘어가는 시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중고차로서는 금액이 좀 비싸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9년식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굳이 같은 모델이고 디자인이 이런 게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끝연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제 끝연식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주고 이게 끝연식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차가 정말 수리비가 들어갈 게 없다, 그러면 2천만 원대에 사는 게 개이득이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수입차를 사게 되면 1, 200은 생각하셔라. 그게 마음이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 수리비 하나도 안 들고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들면 좋지만, 이게 저희가 이게 쓰다 보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게 중고차이기 때문에 항상 수리비는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질병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고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부장님이 워낙에 잘 봐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장님이 수많은 차들을 점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흔히들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말고도 개인적인 경험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E클래스를 살 때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좀 좋은 E클래스를 살 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부장님이 봤을 때 이제 요 정도 연식 때 이런 고질병이 좀 많더라, 차에 문제가 많더라, 그런 게 좀 있어요? 얘네들은 낙서 센서 말고는 딱히 낙서 센서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낙서 센서가 이제 뒤에 이제 뭐 질소 산화물을 측정해 주는 건데, 네.
그게 아마 얘네들은 리콜도 떠 있어요.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거는 못 봐가지고 가솔린은 좀 문제되는 게 많았죠. 뭐 서머 스타트 관련돼서 경고등, 그리고 오일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그거 경고등, 그리고 3번 실린더 3번 실린더? 실화 감지 경고등 꼭 3번만 그래요. 아, 다른 건 안 그러고? 실린더가 1, 2, 3, 4 있는데 꼭 3번만 그래요. 서머스탯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수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그냥 어차피 다 다르겠지만 와, 그거는 딱히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30 정도 나오고 평균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그 정도 나오고 네. 저기 좀 비싸요. 어떤 거? 그 오일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그거는 이제 밑에 크로스 멤버를 다 내리고 해야지 올펜이 탈착되다 보니까 공인비도 비싸겠네. 2륜 기준으로 보면 한 80? 4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디퍼가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까지 받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 솔리노이드 밸브 그쪽을 제일 잘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오면은 일단 스캐너 찍어서 악셀을 팍 밟아봐요. 그러면 걔네들 오히려 확 펌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안 뜨는 경고등도 갑자기 뜨더라고. 시운전할 때 그럼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약간 일부러라도 밟아봐요. 한번 밟아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경고등 안 뜨면은 일단 저희처럼 이렇게 리프트 항상 띄우고 무조건 스캐너 찍어가지고선 봐야 되겠네. 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안 나던 소리가 이제 추워지면서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겨울이라서 좀 나는 거라서 그게 상관없을까? 차가 이제 하체 부싱들도 이제 다 뭐 고무 부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1년, 2년 쓰다 보면 얘네들 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소리가 되게 거슬린다. 그러면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뭐 괜찮아 뭐 안 해도 타셔도 되고 일단은 차는 떠서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 고무 부싱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다 터져 있는 경우는 바퀴가 유격이 생겨버리니까 그럴 경우는 교체를 해야 맞는 거겠죠. 저희 이제 부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리프트 띄어서 이런 E클래스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꼭 잘 생각해가지고 오셔서 보시고 사실 뭐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 이제 점검센터로 다 띄어서 봐드리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저희 말고 다른 쪽에 가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 영상 잘 보셨다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던지면서 서머스탯,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얘기하면 약간 공무사 사장님도 얘가 좀 차에 대해서 아나? 이렇게 하고서는 잘 봐주실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사실 근처에 있는 공업사 사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돈을 안 받고 봐주시다 보니까 저희처럼 점검센터가 있는 게 아니면 대충 봐요. 그냥 저라면 한 뭐 2, 3만 원이라도 진짜 좀 주시면 진짜 좀 봐주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수리비 아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빠구차. 잘 안 맞네. 여러분 중고차는 주말에 사지 마세요. 대부분 공업사나 성능점검장이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유무를 체크하고 리프트를 띄워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중고차 박차에서는 주말은 물론 빨간 날에도 점검센터와 성능진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를 볼 수 있다는 수원에 박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담당 딜러분이 1대1로 상담해 주시는데 예산에 맞는 차량 척척 골라주시고 퍼스널 상담받는 기분이라 방문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차 박차 체크리스트로 차량 상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점검센터로 이동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로 주말에도 모든 차량을 리프트 띄워보고 있네요. 솔직히 요즘 중고차 성능지 못 믿겠던데 내 눈앞에서 성능진단 평가사님이 사고 내용 확인해 주시고 쇼츠에서 항상 보던 점검센터 부장님이 하체 부식 유닛 늘 누적해 해주십니다. 차후 차량 정비 내용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무한 감동이에요.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검사해 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진짜 믿고 중고차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하고 넣어주는 중고차 업체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문제 있을 때는 부품 단만 받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고차 안 살 이유가 없겠죠?